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충격적인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학자와 일본인 학자가 뜨겁게 논쟁을 벌였고 여기에 참석자들도 의견이 갈리면서 토론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토론 진행자도 이런 토론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처음에 한국인 학자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 말을 듣고는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토론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차드슨이라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거나 갈등을 겪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아주 추운 보스턴의 아침에 시작됐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칼처럼 차가웠죠.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돌로 된 복도를 지나 가장 큰 학술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의 주제는 21세기의 나라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였어요. 꽤 큰 질문이죠. 그 회의에는 2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교수님들, 외교관들, 학생들까지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회의장은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 활발하게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회의의 사회자였어요. 질문을 던지고 토론이 너무 격해지지 않게 조절하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분위기가 그렇게 뜨거워질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 옆에 앉은 패널은 총 3명이었는데요. 그중 한 명은 제 제자인 김규민 씨였어요. 규민이는 말이 많진 않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죠. 한국 외교부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지금은 해양안보와 국제무역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그 친구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온 손님 2분이 있었어요. 도쿄대학교의 나카무라 교수님,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사카모토 켄 씨였죠. 나카무라 교수님은 회색 정장에 각진 안경을 쓰고 팔짱을 낀 채 굉장히 엄격해 보였어요. 켄은 단정한 넥타이를 맨 채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는 듯한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규민이를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서로 귓속말을 하면서 규민이를 힐끗힐끗 보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어요. 아마도 한국은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회의장이 원형으로 된 극장처럼 생겼어요. 커다란 창문으로는 창백한 아침 햇빛이 들어왔고 각 테이블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뒤쪽 벽에는 슬라이드와 지도를 띄울 수 있는 대형 스크린도 있었죠.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 큰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혹시 그런 느낌 아시죠? 제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한 나라가 성공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석유나 가스 같은 천연 자원일까요? 아니면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일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죠. 저는 패널 쪽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열었어요. 네, 라고 또렷하게 말하셨어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석유, 가스, 광물, 이것들이 힘의 기반이지요. 그리고 화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러시아 등 자원이 많은 나라들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일본은 자원이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강대국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덧붙였어요. 관객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고 보니 그럴듯했죠. 자원이 있으면 돈이 생기고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니까요. 켄 사카모토 씨도 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제 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20개 경제대국 중 14개국이 주요 자원 보유국입니다. 그는 다양한 그래프와 지도를 보여주며 이야기했어요. 자원이 바로 핵심이죠. 그때 규민이는 조용히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며 듣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규민이의 연구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뭔가 놀라운 말을 할 거란 걸 예상했어요. 회의장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이야기를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클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분위기를 바꿔놓을지. 그건 저도 몰랐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그럼 이제 김규민 씨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규민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규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아직 듣지 못한 어떤 비밀을 이제 막 꺼내려는 사람처럼요. 그는 아주 조용히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있어요. 규민이가 말했어요. 석유보다 더 소중한 자원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타자 치던 소리도 멈췄고 뒤쪽에서는 누가 기침을 했고요. 켄 사카모토는 얼굴을 찌푸렸고 나카무라 교수님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믿지는 않는 눈치였어요. 규민이는 이어서 말했어요. 목소리는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건 땅속에서 캐는 자원이 아니에요. 불을 붙여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는 무대 뒤에 있는 큰 스크린을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지도가 떴고 가운데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이 있었어요. 한국이 가진 가장 값진 자원은 규민이는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바다입니다. 관객 중 몇몇은 눈을 깜빡였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뭐라고? 켄은 작게 웃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다야? 하지만 규민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클릭했어요. 이번에는 사진이 하나 떴어요. 부산항을 위해서 찍은 사진이었죠. 수많은 크레인, 화물선들, 그리고 형형색색의 컨테이너들이 레고 블록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거대한 무역 도시처럼 보였어요. 한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는 그 바다를 통해 세상과 연결됐어요. 규민이가 말했어요.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석유도 없고 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었어요. 그는 잠깐 멈췄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고속도로로 바꿨죠. 아이디어를 나르는 고속도로. 물건을 나르는 고속도로. 성장을 이루는 고속도로요. 이제 회의장의 조용함은 혼란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집중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분위기를 뒤흔들었어요. 1965년에 규민이가 말했어요.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땅을 내줬어요. 나중에 그 땅에서 석유가 발견됐죠. 대신 요르단은 19km의 해안선을 받았어요. 아주 얇은 땅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르단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해안선 덕분에 아카바항을 만들 수 있었어요. 오늘날 아카바항은 요르단이 세상과 연결되는 생명줄이에요. 바다가 없는 나라는 날개 없는 새와 같아요. 이번엔 나카무라 교수님조차 표정이 불편해졌어요. 켄은 노트북을 급히 열고 빠르게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숫자와 자료로 반박하려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규민이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어요. 그는 다시 한국 지도로 돌아갔어요. 한국은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바다를 통해 해요. 규민이가 말했어요. 배들이 우리의 자동차, 전자기기, 기술을 실어 나릅니다. 우리의 생존은 바다에 달려 있었고 우리는 그 바다를 제대로 활용했어요. 그는 제 쪽을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그냥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선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담대한 선언이었어요. 켄이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럼 한국은 그냥 바닷가에 있어서 운이 좋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다예요? 규민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그가 대답했어요.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리를 미래로 바꾼 거예요. 그건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공기 자체가 바뀌었어요. 회의장 뒤쪽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좀 감동적인데?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어요. 분기점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대표단은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실 눈치챘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규민이가 말을 마치자 회의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정말 딱 5초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을 찢는 천둥처럼 나카무라 교수님이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교수님이 날카롭게 외쳤어요. 당신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회의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놀라서 몸을 움찔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마시던 커피를 들고 멈췄고요.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확 낮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켄 사카모토가 바로 스승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하면서 노트북을 앞으로 밀었어요. 이건 세계자원지수에서 나온 수치예요. 석유가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분명한 경제적 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는 마치 범죄 현장을 증명하듯 화면을 회의장 사람들에게 돌려 보여줬어요. 하지만 규민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의 손가락이 살짝 말려 들어가는 걸요. 그는 뭔가 큰 걸 꾹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어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규민 씨 혹시 답변하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규민이가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이번에는 지도도 그래프도 항구 사진도 아니었어요. 한 척의 작은 어선 사진이었어요. 작고 녹슬고 파도에 휘청이는 그런 배요. 그런데 그 뒤에 커다란 하얀색 화물선이 깊고 푸른 바다를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생존과 성장의 차이예요. 규민이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하나는 떠 있기만 해요. 다른 하나는 세상을 움직여요. 그는 또 한 번 클릭했어요. 이번엔 그래프가 나왔어요. 지난 60년간 한국의 무역 성장 곡선이었는데 정말 산처럼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교육시켰어요. 배를 만들었고 반도체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걸 바다를 통해 세상으로 보냈어요. 앞줄에 앉은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어요. 진짜 대단한데. 규민이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때 그는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무역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이건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유? 저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그 단어가 나올 줄은 예상 못했거든요. 규민이가 계속 말했어요. 바다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는요, 무역을 하려면 옆 나라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요. 약을 수입할 때도 식량을 수출할 때도요. 바다가 없으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회의장 뒤쪽에서 작은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카무라 교수님 쪽을 돌아봤어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 안에 흔들림이 스쳐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켄은요? 이제 팔짱을 낀 채 뒤로 기대 있었어요. 화난 것도 비웃는 것도 아닌 그냥 조용했어요.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관객석에서 손 하나가 올라왔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 같았어요. 아마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그 학생이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물었어요. 그런데요, 만약 어떤 강대국이 바다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진짜였어요. 날카롭고 솔직했어요. 규민이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봤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천천히 회의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모두 마주한 위험이에요. 쾅! 정적이 쳤어요. 누군가 가방 안에서 진동 오는 핸드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규민이는 앞으로 한 발 내디뎠어요. 어느 한 나라가 바다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한국도 일본도 심지어 미국도요. 그는 이제 일본 대표단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회의장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석유냐 바다냐에 대한 토론이 아니었어요. 이건 힘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회의장은 갈라졌어요. 이제 진짜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건 전과 같을 수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학술회의에 참석했어요. 어떤 건 흥미롭고 어떤 건 지루하고 대부분은 예의 바른 악수와 무난한 결론으로 끝났죠. 하지만 이번 회의는 달랐어요. 정말 완전히 달랐어요. 규민이가 바다와 자유에 대해 담대하게 이야기한 이후 회의장 안은 여전히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마치 멀리서 천둥이 몰려오는 것처럼 공기 안에 무겁고 불길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어섰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전까지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전쟁을 앞둔 장군처럼 조용히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당신은 지금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냉정하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힘의 현실을 잊고 있어요. 천장에서 불빛이 잠깐 깜빡였고 밖에서는 바람이 높고 큰 창을 세차게 두드렸어요. 정말 날씨마저도 무언가 큰일이 닥쳐올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당신은 바다가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그가 말했어요. 바다는 단순히 열려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전장이기도 해요. 다시 회의장은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어요. 일본은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요. 만약 당신 나라가 바다에 의존하면서도 그걸 지킬 힘이 없다면 그건 결국 남의 배에 타 있는 승객일 뿐이에요. 그 말은 마치 얼음물처럼 가슴을 내리꽂았어요. 규민이의 얼굴을 봤어요. 그는 그 말이 싫었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정말 현실적인 하지만 무거운 걱정이었어요. 그때 켄 사카모토가 다시 불을 붙였어요. 현실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는 전보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중국과 가장 많은 무역을 해요. 그리고 그 무역의 상당 부분이 언젠가 중국이 장악할지도 모를 바다를 지나가죠. 그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은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들이마시고 싶지 않아 했어요. 저는 규민이를 힐끗 봤어요. 그는 마치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들어 올리더니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거대한 이웃들 사이에 살았어요. 우리는 한 번도 크기나 힘에서 여유를 가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고 지금은 번영하고 있어요. 그는 또 한 번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번엔 한국의 야간 위성 사진이 떴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작게 빛나는 한반도. 위쪽에 북한은 검고 조용했고 서쪽에 중국은 밝고 대담했고 바다 건너 일본은 멀리서 날카롭게 보였어요. 그 가운데 나만이 있었어요. 빛나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고요. 세상과 연결돼 있었어요. 우리는 바다를 지배할 필요가 없어요. 규민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바다가 열려있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맹과 협력해요. 그래서 국제법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앞서가요. 회의장은 숨을 죽였어요.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동에서 온 학생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요, 만약 어떤 강대국이 국제법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바다를 빼앗아 버린다면요? 순간 폭풍은 무대 위에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회의장 전체를 휩쓸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 그 위험, 그 진실을요. 이건 더 이상 석유나 지도,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모두 의지하고 있는 그 길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학술회의가 아니었어요. 이건 경고였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어요. 공기 자체가 숨막힐 듯 했어요. 혹시 그런 느낌 아세요?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은 차가워지는 그 순간. 바로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제 청중들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눈은 커지고 손에는 메모장이나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규민이는 방금 전에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법에 대해서도 말했고 희망에 대해서도 말했죠. 그런데 한 학생의 질문이 그 고요한 수면에 균열을 냈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강대국이 그냥 바다를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질문은 마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두꺼운 구름처럼 아무도 감히 지나가고 싶지 않은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1초, 2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카무라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규민이를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낮아졌고요. 그럼 당신이 말한 모든 이상은 가라앉게 될 거예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결국엔 힘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을 탁 치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은 한국만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작은 나라들, 모든 평화로운 국가들, 군함도 미사일도 없는 곳들 모두를 향한 말이었어요. 갑자기 회의장의 조명이 너무 밝게 느껴졌고 침묵은 너무 무겁게 들렸어요. 규민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 이제 할 말이 없나 보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규민이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니에요. 규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결정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 불꽃이 느껴졌어요. 그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양손은 옆에 두고 눈빛은 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왔어요. 석유도 없고 넓은 땅도 없고 자랑할 군대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겐 더 강한 게 있었어요.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앞줄에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흙먼지 속에서 도시를 세웠어요. 양초 불빛 아래서 공부했어요. 전쟁도 분단도 두려움도 견뎌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일어났어요. 그는 관객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누가 힘을 나눠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스스로가 더 나은 미래를 믿었고 그걸 위해 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는 잠시 멈췄어요.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느끼게 하려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로 느꼈어요. 저는 큰 군대를 가진 나라가 무섭지 않아요. 규민이가 말했어요. 저는 오히려 평화를 믿지 않게 된 세상이 더 무서워요. 이제 청중들은 더 이상 듣고만 있지 않았어요.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적만 가득하던 그 방에서 환호성이 울렸어요. 저도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자랑스러워서요. 켄 사카모토는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나카무라 교수님의 턱은 딱 다물려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들은 조용했어요. 진짜 조용했어요. 왜냐면 그들도 알았거든요. 토론이 모두 끝난 후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회의장을 바라봤어요. 평소 수많은 국제회의와 학술 포럼을 진행했지만 오늘처럼 마음 깊은 울림을 받은 날은 정말 드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사회자나 교수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깊은 감정을 느꼈어요. 특히 민준이가 보여준 자신감 그리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은 저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처음에는 일본 대표단이 보여준 태도와 분위기 때문에 솔직히 우려도 있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팽팽해서 이 회의가 정치적 충돌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민준이는 당황하거나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어요. 그의 말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어떤 통계자료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어요. 특히 힘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한다는 말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살아온 길에서 나온 현실적인 신념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서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느꼈고 동시에 인간으로서도 깊이 공감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신념에서 나오고 큰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한 말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토론의 자리를 열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민준이는 오늘 한 명의 학생이 세상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런 제자를 가진 게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그의 성장이 기대돼요.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잠재력을 잘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